안녕하세요. 알터네이처입니다. 오늘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500달턴 피쉬 콜라겐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유전자 제조화 콜라겐, 리콜라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뒤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유전자 제조화 콜라겐의 특징과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간략하게 제조사 소개를 하고 콜라겐 설명을 하고 연구의 배경과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조사인 트라우텍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2015년에 설립된 회사고 제조와 콜라겐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의약품 원료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들이 창립한 회사고요. 현재 많은 병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라우텍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조직공학이고요. 그래서 인젝션용 콜라겐 필러 아니면 화상치료용 겔 요걸 개발하는 게 주 업무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RH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콜라겐, 제조합, 그리고 인간입니다. 이제 콜라겐이죠. 콜라겐은 다들 알고 계셔서 짧게 넘어갈게요.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피부 유지에 핵심적이고 부족하면 노화가 생기고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콜라겐의 최대 특징이 실타래처럼 꼬인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단백질로의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죠. 또한 콜라겐이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과 같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주로 구성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체는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들도 많이 있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그 인터그린에 결합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서 실제로 콜라겐 저 3대 구성 요소인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만 공급한다고 해서 피부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콜라겐은 현재 화장품, 의약품 모두에서 아주 관심받는 주요 성분 중 하나고 따라서 이 수요는 당분간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여러 곳에서 수급 가능하죠. 소도 있고 뭐 모든 생물은 존재하니까 현재는 피쉬를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존 원료의 단점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 제조합 콜라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동물 유래를 굳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조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Gene Recombination입니다. 공정 자체는 이제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미생물의 플라스미드에 인간의 콜라겐을 만드는 이제 DNA를 삽입해서 배양하고 대량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 휴머나이즈드는 뭘까요? 휴머나이즈드는 이렇습니다. 인체에서 유래되지 않은 콜라겐 시퀀스는 하나도 없이 오직 인체 유래 콜라겐 염기 서열로만 이루어진 것. 이런 제품에는 휴머나이즈드, 인간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사각형이죠. 맨 위는 이제 진짜 휴먼 콜라겐, 하지만 윤리적 문제로 당연히 쓸 수 없죠. 휴머나이즈드, 정말 인간화되어서 시퀀스 전체가 인체 콜라겐의 부분과 일치할 것. 이게 저희 제품인 거고요. 휴먼 라이크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들이 몇 개 섞여 있는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리컨비넌트 휴머나이즈드 콜라겐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이 디자인에는 이렇습니다. 먼저 인체 콜라겐을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윤리적, 생리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면역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따라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내는 거죠. 방법은 유카리오틱한 미생물 시스템을 써서 최대한 긴 길이로 뽑아내면서 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은 이스트균입니다. 세포벽이 없고 그냥 세포막만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유카리오틱으로 분류가 되고 가장 동물에 가까운 균류 중에 하나인 거죠. 유전학적으로 안정하고 엔도톡신 문제도 없어서 GRAS, 그래서 이제 그라스라고도 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물질로 인정이 되는 균류입니다. 배양의 균주인 결정이 됐고요.
그럼 어떤 콜라겐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콜라겐은 타입 1과 3의 인체에 가장 많이 분포하죠. 정확히는 1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콜라겐 타입 1은 너무 딱딱한 고체 타입에 가까운 구조를 가져서 생산 및 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콜라겐 타입 3는 좀 더 유연하고 또한 이 특징이 태어남과 동시에 감소하기만 하는 콜라겐입니다.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동시에 콜라겐 타입 3는 피부 탄력과 흉터 치료에 작용합니다. 당연히 콜라겐 타입 3를 만들어야죠. 두 가지는 결정이 됐네요. 그럼 실제로 만드는 건 이제 좀 복잡한 공정이지만 크게 보면 시드를 배양하고 농축하고 층분리를 해서 초음파 필터를 거쳐서 콜라겐 타입 3 RHC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내에 총 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대표 특허는 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이 RHC 리콜라겐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리콜라겐은 인체 타입 3 콜라겐, 정확히 타입 3 A1인데 이거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염기서열 구조를 가집니다. 전체 시퀀스가 같은 건 아니에요. 908번부터 1136번까지가 그렇습니다. 여기를 비교해 보면 소, 돼지 이런 동물은 90%에 미치지는 못하고요. 많이 쓰는 어류는 60%대에 불과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리콜라겐은 총 229개에 달하는 긴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 아미노산 복합체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229개를 순서대로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펩타이드를 한 10개만 붙이는 것도 합성 공정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염기설이 일치하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리콜라겐은 그 인터그린 리커그니션 사이트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파트를 선택해서 제조함 및 양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터그린 리커그네이션 사이트는 이게 막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사이트예요. 따라서 실제로 어떤 단백질이건 세포의 문 역할을 하는 막 단백질을 결합하고 투과할 수 있어야 효능을 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콜라겐 타입 3 A1의 여러 파트 중에서 가장 긴 체인을 골랐으며 가장 이제 인터그린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데이터를 보죠. 이건 간단합니다. 거의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안정성 데이터는 저희가 다 통과를 했고요. 따라서 인체에 거의 무해합니다. 그리고 효능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일단 인비트로 테스트들을 수행을 했고 셀 스트레치라고 해서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이제 스카트 테이프로 떼서 얼마나 셀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가를 측정을 했고 0.01%의 리콜라겐 처리를 했을 때 EGF보다도 높은 그런 이제 세포 재생 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달톤 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오도됐죠. 500달톤 룰의 500이란 소리는 그 지용성 물질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그 수용성인 그 수용성 콜라겐 이런 것들에도 확대 해석이 돼도 좀 이게 잘못 알려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수용성 물질은 피부 투가 당연히 안 되고 모공과 땀샘을 통해서만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양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자, 이거죠. 500달톤 룰 옆에 있는 작은 이제 콜라겐들의 조각이죠. 기껏해야 500달톤이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리콜라겐은 47,200달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풀 시퀀스에 가까우며 당연히 이제 단순히 시퀀스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단백질과 결합하는 이제 인터그린 리커그니션 사이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제품입니다.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저희가 그 피부 투과되는 경로를 확인을 한 건데 실제로 모공하고 콜라겐 분자를 비교하면 모공이 최대 3만 배 정도 커요. 당연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두피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두피 속 콜라겐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 위에 리콜라겐을 처리를 했을 때 이 리콜라겐이 두피 속으로 잘 들어가서 아래쪽까지 위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콜라겐은 피부 투과가 가능합니다. 모공과 땀샘을 통해서 가능하며 들어갔을 때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용기 서열이 갖춰져 있는 230개 가량의 분자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피부 재생능이 빠르겠죠. 또한 저희가 그 손상 피부에다가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어요. SLS 처리를 해서 각질층을 싹 날려버린
이런 3D 스킨 모델을 배양해서 실험했을 때도 저희 리콜라겐이 투입되게 되면 각질층이 잘 복구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테스트, 이제 저희는 UV 조사에 의한 광노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도 UV에 조사되었을 때 굉장히 빨리 복구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블랭크는 이제 UV 조사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UV를 조사를 해서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는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을 처리를 한 거고, 이 빨간색 사각형이 저희 리콜라겐 처리를 한 제품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인비보 테스트를 했고, 3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을 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노화의 징후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일단 피부 주름도 개선이 되고요. 특히 피부 탄성은 많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콜라겐이다 보니까 피부의 탄성을 증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피부 수분 증발량도 많이 감소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이 리콜라겐이 개발된 건 이 트라우텍이 의약품 원료 제조사라 그랬잖아요. 화상 때문에 피부가 손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부를 재생시키는 용도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리콜라겐은 그 유전자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많이 촉진합니다. 특히 스킨 베리어에 영향을 주는 TGM1, 그리고 천연 보습인자에 영향을 주는 이제 캐스파제 14, 이런 것들의 발현에 이제 크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콜라겐은 다양한 피부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주름, 흉터 개선, 피부 보습 이쪽에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